자가격리자 관리가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 입국자들의 특히 자가격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.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손목밴드를 자가격리자에게 채우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주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? 네,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46,566명이고 이 가운데 36,424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. 또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. 정부는 대다수는 격리 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방수단 중에 하나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수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네, 자가격리자가 이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에 알림이 뜨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가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또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건데요. 정부가 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 손목밴드는 이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손목밴드와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가 한 10m 정도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당국에도 통보가 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게 뭐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고 그걸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좋겠지만 손목밴드를 찬다. 뭔가 죄인 같기도 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 무단 이탈을 막겠다는 본래 취지에도 좀 불구하고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이 밴드를 채우면 과도한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또 자가격리자 등 이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.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기조와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전자팔찌 얘기하다가 그냥 손목밴드라고 하니까 어감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. 결론은 났습니까? 일단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비공개 장관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요. 이탈을 막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어도 인권 또 법리적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측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자팔찌는 최소 이 침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전자팔찌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강력한 조치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예, 혹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? 네, 저도 이 논의가 좀 시작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. 해외에서는 홍콩과 대만이 좀 논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두 국가는 그래도 좀 코로나 관리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국가긴 한데 이미 홍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가격리 대상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 보이는데요. 가볍고 방수가 돼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편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. 이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도 현재 저 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.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2m 이내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앱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